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앵그리 독스 염영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그저 연예인들이 뭐 그저 보니까 뭐 강성금이란 연예인은 네. 저 촛불 서초동 거기에 뭐 앉아 있는 걸 일부러 놓칠 수 있겠더만요. 나와서 또 마이크도 잡고 나가서 마이크도 잡았나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조국 지지한다. 예, 뭐 그런 얘기를 아주 그냥 강하게 표명을 했죠. 예, 사회자는 이제 뭐 조정열이라고 또 연예인이죠. 개그맨이 개그맨. 나왔고 예. 그 가수는 또 이영미 족보들이네 그죠? 근데 다 지금 다 한물 갔잖아요. 요새 TV에서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 이회수도 또 뭐 가수 한마디 했다 그래요. 뒤에서 또 자,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일부에서 어제 이야기한 김영희 개그맨은 조국 딸 같아 뭐 이런 말 한마디 하다가 네. 지금 뭐 셀럽 파이브입니까? 네. 뭐 개그맨끼리 모여가지고 만드는 네, 뭐 팟캐스트가 있는 예, 모양인데. 아니 그 팟캐스트도 하고 자기들끼리 뭐 이 뭐라고 할까요 프로젝트 가수 팀인데 거기서도 빠졌다 그래요. 거기서도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대단하네요, 이거는. 그런 진짜. 걸 보면 야, 이건 군부 독재 시절보다 그냥 수십 배 더 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무슨 뭐 택시 타고 가다가 군부 독재 시절에 대통령 요구했다가 신고해가 잡혀갔다. 뭐 막걸리 보안법보다 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예전에는 저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런 피해를 입었었는데 바른 말을 했었던 소신을 가지고 나중에 또 그 경력이 돼서 지금 뭐 정치인도 하고 다 그렇잖아요. 해직 교수나 해직 뭐 기자나 소신을 갖고서 일을 했었잖아요. 해직 교수들도 돈 많이 받았죠. 예를 들어서 뭐 해직이 기간을 훨씬 넘는 보상을 받은 해직 교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떼돈을 벌었대요. 교수직을 몇 년을 뒤에 한꺼번에 받으니까 보상비까지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좀 그래도 다행이었다 했는데 이게 아주 나쁘게 변질이 된 거네요. 그러면. 그런데 연예인들이 저렇게 하면 반대쪽에서는 싫어할 걸 아는데 네. 근데 인류 연예인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손해지요. 네. 왜? 어느 쪽이든 관계하지 않고 정치에 초월하는 것이 인류 연예인들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볼 당연하죠. 거고 네. 이제 한 2, 3류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한쪽 정권의 줄을 서가 혜택을 보고 또 다른 정권이 잡으면 탄압받는다고 코스프레하고 그래서 또 반대쪽이 잡으면 또 보면 적어도 절반쯤은 잘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돈이 된다고 생각하죠. 총체적으로 봤을 때. 참 그 자기 수준을 낮추는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특히 개그맨을 이렇게 건드리는 거는 너무 그 사악하고 악랄하고 치졸한 것 같아요. 개그가 뭐예요? 예. 사회를 풍자하는 거잖아요. 예. 풍자해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울분을 좀 카타르시스 시켜주고 예.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것도 많이도 안 하고. 예. 근데 워낙 그 댓글들이 저질스럽고 무서우니까 뭐 김영희 씨가 또 그거를 뭐 사과 발언을 했나 봐요. 뭐 제가 좀 생각이 짧았다 이런데. 예. 그러니까 뭐 더욱더 밟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중도에 이거를 방송 그 하차를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아, 이거는 정말 이게 문명국가에서 있는 일입니까? 북한 같아요. 북한 이야기하니까 손흥민이가 지금 이번에 이제 북한에 갔다 와가 그 옷을 경기 끝나고 바꿔 입으려고 했느냐 하니까 네. 뭐 안 죽고 온 것만도 다행이라면서 더 이상 말을 안 했잖아요. 아, 그렇게까지도 말 안 했죠. 저기 안 다치고 온 것만 해도 예, 다행이다. 안 다치고 네. 그랬죠. 안 다치고. 그랬더니 뭐 정치적인 뭐 생각이 없는 인간이다 뭐 하면서 온갖 또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막 해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점잖은 사람이잖아요, 손흥민 씨가. 말을 좀 굉장히 가려서 하고 하는 그 참고 예. 그냥 지금 부들부들 이를 물고 떨지언정 그냥 눈물 흘릴지언정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예. 근데 뭐 지난번에도 그렇고 대통령이 뭐 자기 뭐 그냥 아전인수 하듯이 뭐 또 해석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래도 일체 코멘트도 없었잖아요. 근데 안 다치고 왔다 그런 거면은 내가 안 죽고 살아서 온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거거든요. 예. 그럼 이야기겠죠. 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지금 안아주고 보듬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리고 걔네를 저기 안 이겨주고 1대1로 아슬아슬하게 만들어 놓고 온 것도 그것도 잘한 거죠. 만약에 누구 말대로 거기를 저기 우리가 이겼으면 그쪽 선수들 살았겠어요? 무슨 짓을 하지 못하는 집단에 가서 이제 그러고 그렇게 왔는데 북한을 좋아하는 저기 좌파들이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북한 동포들을 뭐 이렇게 우리가 포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80몇 프로가 찬성하면서 북한 여성을 며느리로 봐야 된다는 9%밖에 찬성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북한 주민을 위해서 세금을 더 올리는 것도 대부분 반대한대요. 그러니까 좌파들도 또 그거는 또 싫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북한은 분열이죠. 좋아하고 정신 분열이에요. 북한 사람을 예? 포용하는 부분은 또 실제 내 개인적으로는 싫고. 그러니까 폼나고 돈 안 들고 멋져 보이는 거에 뭐 내가 좀 아니 북한이 멋져 내기 보여요? 노선이. 북한이? 아니죠. 그런 의식을 갖고 뭐 저기 뭐요? 우리 문프님께서 원하시는 정책이니 나는 그분께 나를 맡겼으니 따르야지 뭐 이러는 거랑 그 맥락이 닿는다고 보지 아니 않겠어요? 우리 민족끼리라고 입에 달고 사는 인간들이면 그야말로 그 뭡니까? 이 북한 민족과 이렇게 섞이는 피를 섞는 거는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라는 거를 그거 이제 이거가 이제 이 정부권이 갖고 있는 이 저기 뭐죠 친북 정책, 친중 정책 그걸 합리화하는 베이스 평화 사이비 평화를 마치 평화인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뭐 위장 선동하는 그거의 핵심 키워드가 이제 우리 민족끼리 그건데 이제 그걸 주갑재 선생님이 잘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민족끼리는 여기서 민족이라는 거는 지금 민족은 뭐야 저 일본에도 저기 제일교포 있고 미국에도 재미교포 있고 전 세계에 뭐 흩어져 있잖아요. 네. 그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남한에 있는 한국 국민, 북한에 있는 국민, 거의 국민도 아니죠. 그냥 저기 뭐 독재자 밑에 있는 그냥 그 뭐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통일은 체제의 통일이지 뭐 어떤 그 두 개의 체제가 같이 있으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 그 오고 가는 거는 그 국민 거기에다가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는 민족이라 가지고서 뭐 실체도 없는 뭐 시족 국가 이걸 말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 민족끼리는 그들이 말하는 거는 그냥 반역자들끼리 또는 저기 뭐예요? 그 김정은의 개가 되고 싶어하는 또는 거기다 나라를 팔고 싶어서도 나의 이익을 챙기고 싶어하는 그런 자들끼리 그렇게 정확하게 워딩을 우리가 명시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쟤네들이 늘 그 레닌식 선동 선전술의 아주 핵심인 그런 언어 조작술의 달인들인데 그걸 가지고서 여태까지 좋은 언어들 그다음 귀한 가치들을 완전히 왜곡해 왔잖아요. 그걸 먼저 물에 빨아서 쓸 수는 없어요. 워낙 더럽혀져서 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매번 그걸 지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민족 하니까 이제 반역자들끼리. 친일 문제가 또 나오는데 조국이 이제 지가 국민들을 다 반일로 모아놓고 몰아놓고 지는 얼렁뚱땅 이제 장관 되려고 지가 지를 생각해보면 문제가 좀 많으니까 그때만 해도 지가 문제 있다라는 거는 지밖에 몰랐을 거예요. 네. 뭐 지도 몰랐을 수도 있죠. 그걸 권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조국이 방향을 딴 데로 몰라고 그 이 반일 논쟁에 이렇게 총대를 매서 죽창도 이야기하고 뭐 혁명가도 이야기하고 뭐 이런 매국노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조국 사태를 한 두어 달 겪으면서 사라져버린 게 무슨 뭐 반일 무슨 데모하는 놈, 또 무슨 뭐 친일파들 규탄하는 놈, 또 더 나아가서 무슨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하자고 뭐 이 관제 시위하는 사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조국 문제는 조국 문제고, 그건 조국 개인에 관한 한마디로 불법이냐 탈법이냐 위선이냐 가식이냐를 따지는 문제고, 그렇죠. 반일이냐 친일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로 존재해야 되는데 왜 조국 문제 속에서 이게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럼 이게 처음부터 존재의 존립 가치를 가진 자생적인 의제 아젠다가 아니라 한마디로 정권이 조국의 이 뭡니까 청문회 시점에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어서 좀 일본의 이제 경제 보복을 핑계 삼아 분위기를 띄워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다가 여기에 동원할 자원이나 모든 것이 조국 방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이 순간에 이제 이거는 관제였어. 의용이고 조작이었으니까 100% 광제 다 빠져버리니까 그렇죠. 아니 저 신문들이 가서 데모한다 하더라도 일본 불매운동을 하는 애국적인 국민들은 따로 존재해야 되는데 친문이 빠져버리니까 애국적인 국민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반일 데모하던 사람들이나 시청 앞에 광화문에서 또 일본 제품 앞에서 사진 찍고 뭐 불매운동 하던 사람들 전부 다 대깨문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그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었던 것이 뭡니까 지난번에 무슨 민주연구원이었나요? 거기서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이 반일 프레임으로
총선 때까지 밀고 나가면 뭐 우리가 이긴다. 뭐 이런 그 저기 내용의 그런 그 뭐 보고서가 있었다고 그때 뭐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또 쑥 들어갔었잖아요. 제일 그 허당이었던 게 조국이 이용훈 그 뭐 반일 종족주의 선 교수요. 네. 상대로 뭐 매국노 이런 논쟁을 벌여갔잖아요. 네. 제가 이용훈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도 서로 가끔씩은 목례하고 지나다니던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학교에서도 그렇게 얼굴 알고 지내던 사이에 책 썼다고 나서가지고 매국노 이래버리면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또 마주치면 어떡하죠? 뭐 그냥 얼굴이 두꺼우니까 그냥 원래 그 짝 사람들이 얼굴이 두꺼우니까 자유의 가치를 다 팔아서라도 내 뱃속만 챙기겠다 이거 아닙니까? 조국은 왜 또 지가 장관 물러나고 쫓겨나도 페이스북에 다시 또 뭐 죽창, 매국노 이런 걸 해야지 친일. 왜 안 해요? 지금 그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이 빵에 가냐 안 가냐 지금 그게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때 청문회 때 얘기했잖아요. 왜 만약에 이게 뭐 그 범죄 행위라면 뭐 와이프가 그게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지 얘기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예. 나는 이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이게 나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게 규정이 이렇다 그러면서 그것도 또 위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펀드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알겠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뭐 그런 것도 다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도 이제 그 안내 내부에서 그 모 의원이 그러면은 그 내가 조국이야 했던 그 양반 있잖아요. 예, 김종민. 네, 아주 바른말 잘하셔서 저는 그 양반 나오시면 이렇게 신명나에 나오는 것처럼 재밌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혐의들 중에 하나라도 사실이면 그러면은 그만두셔야죠. 그랬더니 법적 책임 져야죠. 그랬더니 자기가 지겠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하고 와이프가 지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정말 끝까지 기가 막히다. 아마 그런 거 고민하느라고 바쁜데 뭐 지금 친일 반일 뭐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 놓으니까 전경심의하고 청문회 하는 날 통화하는 거를 김경록이가 들으니까 내가 다 안고 가겠다고 전경심의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근데 왜 안고 가죠? 그거를? 잘못한 게 없으면 안고 갈 게 뭐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 왜 자기 안고 가지? 아니 그리고 자기 왜 안고 가? 예. 저 혼자 재미 보라고? 왜? 아니 그거 왜 안고 가? 안고 가지 마세요. 그거. 전경심의는 조국이 그러면 아이 그러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았잖냐. 내가 안아야지 뭐 네가 안냐 이렇게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조국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좀 머리가 빙했을 수가 있지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지금 뇌종양 드립을 치잖아요. 예. 뇌종양이면은 그거 뭐 저기 조사도 못 받을 정도면은 지금쯤 막 대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사람도 못 알아보고. 아니 그러니까 조사도 못 받고 뭐 구속일 생활을 견디지 못할 사람 같으면 조국이가 매일 전경심의한테 가야 될 건데 조국은 산으로 가잖아요. 네. 정말 전국이 산으로 가는데 그참 본인도 산으로 갔네요. 좀 희한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뇌종양 얘기 나온 김에 저는 그렇게 자꾸 건강 드립 치는 거 그다음에 예. 그 동생이 그 뭐 허리 아프다고서 또 우리는 뭐 CCTV 다 온국민들 다 봤잖아요. 디스크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 이걸 아무거나 그냥 수술을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겠죠. 병 아니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휠체어 타고 등장하고 그 휠체어 사진 보셨어요? 예. 그 댓글 보면은 다 사람들이 까르르 묻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발을 뒤로 이렇게 엉거주춤하고서 코스프레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진짜 아프겠냐. 예. 뒤로 약간 걷다가 이 의자에 앉아야 되잖아요. 예. 박혀 달렸으면 미끄러워요. 예. 그러면 이렇게 꺾인 자세에서 저기 밸런스를 착 잡으면서 의자에 착 안착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 못해요. 허리 다쳤으면은. 예. 지금 잡아주고 앉아야 되겠지. 그죠? 힐체를. 그러니까 그럼 이제 다들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박상대소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자 좋아요. 그래서 뭐 아픈 척을 하든 뭘 하든 좋은데 뭐 하고 마는 것 중에 그 병을 가지고서 그렇게 자기를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사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부모님이 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일하다가 말고 집으로 달려가는 중에 그냥 갑자기 돌아가셔서 정말 가슴에 하늘 묻고 살아야 되는 자녀들도 많고 예. 그다음에 뭐 어려운 환경 속인데 정말 이 병 때문에 생활을 정말 접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병 가지고서 이렇게 자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혹여라도 장난을 쳤다. 네. 이거는 정말로 인륜을 이거를 배반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인륜은 딴 데 쓰는 게 아니라 뭐 그 와이프 좀 잘 챙기라고 그 검찰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게 업무 방해할 때 하는 거를 갖다 인륜이 아니라 이딴 짓 하지 않는 거 그게 인륜을 생각하는 거란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 그 참 대단한 가족입니다. 근데 놀라운데요. 자, 근데 이 어지간하면 이번에 뭐 좌파들의 특유의 감성 조작 이런 것들이 통해서 조국 문제가 적어도 뭐 5대5 정도는 끌고 갈 건데 온 정권이 밀고 언론이 밀고 또 좌파들이 총동원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특징으로 보면 원사이드 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뭐 적어도 뭐 아무리 좋게 봐도 7대3 정도로. 왜 이번에 이 감성이 접근이 안 통했을까요? 조국 그 가족들의 뭡니까? IQ가 아닌 EQ 지수가 좀 낮아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조국이 그동안에 한 20년을 뭐 SNS에서 거의 황제로 군림해 왔지 않습니까? 감성을. 왜 이번에 지 문제는 그게 안 통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검찰이 수사를 했고 예. 그다음에 빈틈없이 누가 뭐래도 우직하게 예. 저기서 때리면 때린 대로 다 맞아줬어요. 예. 대통령이 뭐 그냥 매달든 뭐 이게 국회의원인지 뭐 그냥 동네 깡패인지 모르는 그런 그 당정청이 나서서 그냥 말 같지 않은 소리로 그렇게 비난을 하고 못 살게 굴든 그냥 묵묵하게 그냥 갔잖아요. 그거 밝혀낸 게 뭐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 이 썩은 감성 조작질 이거는 이제 설 자리가 없다. 그걸 국민들이 알게 됐고 그리고 사실은 점점 더 많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쟤네들 덕분에 그래 니네가 정한 규칙대로 이걸 뭐 언론에 피의 사실을 뭐 웬만하면 안 알리마. 그리고 거의 알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러고서 뭐 또 당당하게 국정감사도 받았고 실제로 나와서 피우진 같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그런 보훈처장이라는 전 보훈처장이나 사람은 나와서 나는 증언 안 해. 선서 안 해. 있을 수 있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선서를 안 하면 위정으로 처벌도 안 받으니까 선서를 안 하겠다는데 그건 이제 손혜원이 아버지 이제 이 뭡니까 훈장을 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려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바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 위증으로. 그러면 뭐예요?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 그거를 본인이 그러면은 애둘러서 말을 하고 간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 그런데 사실 그 말이 맞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이 선서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법이 앞뒤가 꽉꽉 맞아야 돼요. 나는 거짓말이라는 창피를 좀 무릅쓰더라도 누가 그렇다고 나한테 선서 안 했다고 너는 거짓말장이야라고 규정해서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해석을 해야지. 근데 뭐 권력이 그런 해석을 갖다가 언론들로 못하게 하면 그냥 이 사람은 무슨 뭐 소신이 있어서 마치 선서를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면서 야, 도 저런 쇼가 있겠네 싶었죠. 한마디로 이 외통수에 몰려서 꼼짝 못하게 되는 부분을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죠. 공직자로서 저런 태도는 그것도 군인이었으면서 이거는 군인 전체를 욕보이는 거고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항상 자기가 좀 예측력이 높다고 자부하는 박지원 의원요. 이번에 뭐 그 한국당 의원들 빨리 수사 안 하느냐 패스트트랙 그걸 정경심이하고 묶어가지고 또 정경심이 좀 또 편들어주고 이러려다가 윤석열 총장한테 망신당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다음 날 또 당장 하는 소리가 정치 구단이 뭐 검사 10단한테 당했다 하면서 내가 졌다면서 그래도 얻은 게 있다. 내가 한국당 수사하도록 빨리 패스트트랙 기여했다. 뭐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자 오늘 또 말을 했으니까. 저런 식으로 안 하고 좀 멋지게 좀 할 수 없나요? 저렇게까지 후져야 되나?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이제 결과가 나왔을 건데 박지원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탄수 또 싹 깔아요. 정경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사람 냄새 나는 결정을 하기를 기대한다.
자,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살까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좀? 중요한 질문이에요. 한번 듣고 싶어요. 예. 뭐 때문에 사세요? 박지원 씨. 그 참. 근데 정치 구단이라는 말은 어디에 붙이는 거예요? 아, 거짓말 잘하는 뭐 살살이 뭐 이런 거에 붙이는 아니,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아니면 뭐 구단이라고 어디 이야기하는 거죠. 아 셀프예요? 사람들이 붙여준 게 아니었어요? 아이, 그럼요. 셀프죠. 아, 셀프였어요? 몰랐습니다. 뭐 별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제 트럼프한테 셀프였다니. 물어보면 지는 10단이라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게 셀프였습니까? 예.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럼 그 언론에 쓸 때는 이렇게 예. 코테이션을 하고 쓰나 보죠? 예. 예. 자,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황교안의 민부론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전 경제를 잘 몰라가 누가 또 밑에 뭐 어디 저 정경련 앞잡이 같은 사람이 하나 써준 과거에 8, 90년대의 시각이라 봅니다. 그런데 그걸 공격한 여당 자료를 만들어준 사람의 아이디가 기재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 공무원이 황교안의 민부론을 공격한 걸 써줬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끼리끼리 부역질을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 이 짓 하지 말라고 정권 예. 자기네들이 저 가져가 놓고 예. 이거 안 하겠습니다가 지금 네. 국민이 바라는 유일한 조건이었잖아요. 예. 그래 놓고 그 짓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이때도 말씀드렸듯이 예. 이 국정농단 이후로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거든요. 예. 뭐 어디 뭐 나간 사람도 없고 예. 뭐 그렇게 언론화되고 이슈화된 것도 없고. 예. 근데 뭡니까? 국정농단 그냥 안 일어나요. 예. 공무원이 한 절반은 도와줘야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또는 뭐 제안서까지 잘 맞춰줘야지 되는 거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 문서 걱정하지 마. 공무원들이 다 맺고 그겁니다.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뭐 아주 친한 공무원이 정치인한테 개인적으로 김경록이가 정경심이한테 하듯이 해주는 거지. 거의 부서 차원에서 이런 걸 만들어주고 하는 경우가 없었는데요. 아니 전 너무 많이 봤어요. 네? 문체부에 부서 있으면서, 차원에서요? 예, 아, 그 전 정권에서도 받고 이번 정권에서도 받고 너무 많이 봤어요. 문체부 수준이 딴 데보다 좀 편이 떨어지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보통 그런 거를 시켜가 만들어가 여당 갖다 주고 이런 거를 노골적으로 하면 공무원 사이에서도 그 뒤에서 다 욕하죠. 그런데 이제는 뭐 문정권 들어서 행정부가 입법부의 시녀처럼 이렇게 놀아나서야 되겠느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좌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용어적 장난, 개념적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키는 짓을 잘하지요. 그 결과가 지금처럼 대한민국을 도륙내는 짓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륙이란 거는 그 저기 뭐죠 멀쩡하게 할 거 다 해먹고서 요리조리 뺀질하게 빠져나가는 예. 조국이 나가면서 자기 가족을 도륙냈다. 네. 검찰이 예. 검찰과 뭐 저기 뭐죠 이거 진정한 의미에서 그 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들이 예. 도륙냈다 그렇게 쓸 게 아니라 예. 니들이 그렇게 언어와 가치와 그다음에 사회 시스템 전체를 그걸 부정하는 그런 그 조작질을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이분법으로 완전히 갈라놓고 혼란에 빠뜨렸다. 그때 도륙이란 말을 써야죠. 그러니까 이 좌파 정권에서 참 웃기는 게 이 공정 개혁이 문제이니 국민의 열망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2년 반이 지났어요.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절반이 지났는데 공정 개혁이 국민의 열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임기가 초반에 반이 지나도록 공정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을 못해서 실천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사과 한 마디도 안 했죠 아직까지. 아니 그렇게 말을 하고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이 말투지 않냐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어디 딴 나라 먼 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지금 저기 괜찮은가? 그래서 저 뭔가 이렇게 예. 그 참 걱정될 때 예. 하는 표정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 걱정될 때. 그래서 이제 화가 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 그래서 보통 보면 임기 초반에 모든 개혁을 다 해야 돼요. 검찰 개혁을 하려면 처음에 검찰 시켜서 야당이나 정치적 반대 진영을 두들겨 잡고 또 특수부를 숫자 늘리고 이러지 말고 네.
초반부터 특수부를 없애고 검찰 개혁을 하고 뭐 포트라인을 네. 없애고 해야지. 포트라인에 박근혜, 이명박, 뭐 양승태 다 세웠잖아요. 심지어 수갑차 가지고 또 세웠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는 그때는 비자 인권 이야기하지 않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썼다고 왜 검찰 앞에 안 쓰냐고까지 그렇죠. 비판했잖아요.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그러니까 그러고서. 그때 인권이 어디 있으면 밤샘 조사 30시간 조사도 막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서 조국 마누라가 이제 수사 대상이 되니까 비자 인권이 등장하고 포토라인이 없어지고 자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심야 조사를 하지 않고 검찰의 특수부를 줄이고 검사도 특수부 검사를 줄이고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권 빼고 나서 그거 하려면 이 정권 말고 다음 정권에서 하든지 적어도 조국은 이전의 방식대로 그대로 처벌받아야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매번 새로운 거래요. 정경심은 왜 매번 새로운 것의 여왕이에요? 여왕인가, 정경심과 조국이 그야말로 한국에 그 지금 피의자 인권 보호에 거의 하나의 몸을 던져서 중대한 계기를 만든 장본인이에요. 어쨌든, 한국의 네. 피의자 인권은 정경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 피의자들은 이제 그러면은 그냥 뭐 의심만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실제 흉악범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검찰에 들어가면 황제 대접을 받게 되네요. 이제부터. 그리고 구속률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자, 참 이 문재인이 이런 거를 보면서 저렇게 공정 개혁을 지금 이 순간에 말하고 있다는 거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맛이 갔거나 참 어딘가에 아니면 너무 뻔뻔하거나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뻔뻔한 거는 지금 기본이잖아요. 지금 정권 전체가 돌아가는 걸 보면 기본이고 맛이 갔다고 하면은 참 걱정되는 뭐 그런 지점이죠. 자, 뭐 문재인 이야기 하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은 우리는 이제 내일은 이제 그 얘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앵그리 독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